여성이 유일하게 남성을 이길 수 있는 무술, FBI가 인정한 최고의 무술, 파이터들의 꿈의 무대 UFC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무술.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이 전파되어 동네마다 체육관이 하나씩은 있는 무술, 브라질리언 주짓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칼이 주목이었던 그 시절, 칼이 없을 경우 상대방을 제압하기에 많은 시간과 힘이 필요했고, 단번에 상대방을 맨손으로 전투불능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이 필요했고, 나오게 된 것이 바로 관절기 기술들. 그 당시 갑옷은 외피를 보호하는 역할일 뿐 관절을 보호해주거나 이어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위에서 갑옷을 파운딩하는 것보다 관절을 부러뜨리는 것이 시간, 체력 대비 효율이 좋았고, 또한 상대방이 유술을 할 줄 모른다면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실질적으로 관절 하나만 부러뜨려 놓으면 그 고통 때문에 더 이상의 반격이 불가능하다는데 그 효과가 실로 대단했죠. 반대로 해석해도 상대방을 제압만 하고 만약에 내가 당할 경우 상대방에게 당하지만 않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라운드 그래플링의 시초가 되었고, 이것이 즉 유술이 되었죠. 이러한 유술을 전세계에 처음으로 알리기 시작한 사람은 바로 마에다 미치오라는 사람입니다. 마에다 미치오란 20살이 안 된 나이에 유도 4단을 획득했던 무술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던 일본인인데, 그는 1904년 유도 전파를 위해 유도 특사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유도를 전파하면서 여생을 잘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격투가의 피가 끓어 타류 시합을 금지한다는 도장의 규칙을 어기고 엘리트 유도가에서 스스로 스트리트 파이터의 생활을 이어가는 선택을 하고 말죠. 결국 도장에서 파문당한 마에다는 떠돌이 생활을 하다 1914년 브라질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그곳의 정치가였던 그레이시 가문의 여러 도움을 받으면서 인연을 맺게 되고,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맞아들인 카를로스 그레이시에게 유술을 전수해줍니다. 그레이시 가문들 중 키가 작고 왜소했던 엘리오 그레이시는 힘이 상대적으로 강한 다른 신척들에게 이기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게 되었다. 체격적 불리함에 따라 자기보다 큰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이 쉽지 않고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넘어뜨리지 않고도 상대방을 제압 가능한 카드게임이랑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주짓수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카드게임과 그런 카드게임에서 나오는 변칙성의 관절기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현대 브라질리언 주짓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엘리오 그레이시가 주짓수를 연구하고 갈고 닦은 결과 주짓수 하나만으로 지구의 괴물들이 득실거린다는 그곳 UFC, 그것도 모자라 세계 1장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UFC 헤비급의 초대 챔피언으로 자리잡게 되었죠. 따라서 지금의 종합격투기 무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주짓수를 기본 옵션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격투기 무대에서 활약하려면 내가 넘어지거나 상대방과 근접했을 때는 주짓수로 방어하고, 넘어뜨릴 때는 레슬링을 이용하고, 서서는 복싱으로 타격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며, 기본적으로 복싱, 레슬링, 주짓수 이 세 가지를 격투기의 3대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현대 주짓수를 보면 힘보다는 기술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짓수는 원래 강한 사람을 위한 무술에서 약한 사람도 강해질 수 있게 되는 무술이 되었고, 이런 대중성에 힘을 입어 브라질을 중축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참고로 주짓수의 벨트는 대표적으로 화이트 벨트, 블루 벨트, 퍼플 벨트, 브라운 벨트, 블랙 벨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타 운동 블랙벨트, 유도, 태권도 등등과 달리 약 10년 이상을 수련해야 블랙벨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받기 어려운 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블랙벨트 이후에도 블랙 레드벨트나 레드벨트도 있긴 있습니다만 비중이 낮으니 패스하겠습니다. 주짓수 종류엔 크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기주짓수, 노기주짓수, MMA 주짓수로 나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가드에서 스파이더 가드, 데라이바 가드, 리버스 데라이바, 라쏘 가드, 원가드 등등 도복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묶어놓을 수 있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이해도만 높다면 체급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상대방과 붙어서 제압이 가능하죠. 테크닉 중심의 운동이고 실전성도 있지만 그보다 스포츠적인 요소가 더 큰 운동이 기주짓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노기주짓수. 노기, 말 그대로 기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맨몸으로만 겨루는 주짓수이며, 도복 주짓수에서 사용하는 스파이더 가드, 데라이바 가드 등등 도복을 이용한 가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가만히 묶어두기가 힘들어서 경기 템포가 대단히 빠른 편입니다. 도복이 없는 그래플링이라는 측면에서 레슬링적인 움직임이 보다 많이 요구되는 운동이죠. 실제로 레슬링은 어느정도 한 사람이 주짓수 체육관에 가면 실력이 엄청 빨리 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MA 주짓수. 현재 노기 주짓수는 타격이 없는 순수 그래플링 무술이지만 MMA 주짓수란 타격도 가능한 UFC, 원 챔피언십 등등 종합 무대에서 사용하는 주짓수를 말하죠. 실제 주짓수는 바닥에 깔린 사람, 즉 가드 플레이어가 되어도 아래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불리하지 않는 가드 플레이어지만 종합격투기 무대에선 아래에 깔린다면 즉 파운딩을 맞게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따라서 경기 중 아래에 깔리더라도 상대방의 파운딩을 무마시키고 반대로 난 스윕을 통해 위험한 포지션에서 벗어나거나 역으로 서브미션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회까지 보기 때문에 종합격투기를 하는 프로파이터들은 타격, 레슬링뿐만 아니라 MMA 주짓수를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이상 주짓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여러모로 스포츠적으로나 실전적으로나 엄청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과 달리 현재 한국엔 주짓수 체육관이 엄청 많아진 걸 볼 수 있죠. 주짓수란 나를 지키는 좋은 운동이지만 이 좋은 운동을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 못된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같은 주짓수 수련자로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모두들 주짓수 하면서 보람있게 땀 돌리고 신체도 수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끝!